칸트에게 시공간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보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끼고 있는 안경 렌즈와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여입니다. 오늘은 칸트의 시공간과 범주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칸트가 보는 시공간은 인식의 바탕, 즉 감성적 직관입니다. 말하자면 시공간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보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끼고 있는 안경 렌즈와 같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이 없는 대상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물체든 어디에 있고 언제 존재하는지를 거쳐야만 비로소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칸트는 감성의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즉, 논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일단 받아들이는 그릇인 셈입니다. 비유하자면 이것은 유식학에서 전우식이 대상을 향해 열려있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별빛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바탕화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범주입니다. 범주는 인식의 조립기계, 즉 지성적 사유의 틀입니다. 시공간이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정보들은 아직 파편화된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의미 있는 정보로 엮어주는 것이 바로 범주입니다. 칸트는 원인과 결과, 실체, 수량 등 12가지의 범주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시공간을 통해 들어온 불과 연기를 보고 불이 났기 때문에 연기가 난다라고 연결하는 논리적 틀이 바로 범주입니다. 시공간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마당이라면 범주는 능동적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조립하는 기계입니다. 양명학에서는 이것이 바로 제육의식의 작용입니다. 들어온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여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이름 붙이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현상이란 무엇일까요? 물자체와 시공간과 범주가 어우러진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보는 세상은 물자체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물자체란 우리 인식 너머의 근원적 실제입니다. 즉 칸트에게는 미지의 영역이고 양명에게는 양지의 원천 그것입니다. 먼저 이 물자체의 빛이 인간의 시공간 필터를 거쳐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온 빛의 파편들을 범주라는 논리기계가 조립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사과가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세상이 탄생합니다. 이것이 현상입니다. 칸트는 범주를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가진 보편적 기계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양명학이 말한 경물의 안목으로 보면 이 범주가 아집에 의해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공간은 정보가 들어오는 감각적 입구이고 범주는 들어온 정보를 해석하는 논리적인 매뉴얼입니다. 칸트는 범주를 통해 현상을 인식하는 데 그쳤지만 양명학은 그 범주를 격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대상을 볼 때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은 내 안의 범주가 아집에 찌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물이란 나의 범주를 양지의 정직한 빛으로 교정하여 물자체의 빛이 왜곡 없이 현상으로 터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현상은 지행합일의 행위가 됩니다. 독자 여러분, 칸트가 말한 범주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논리적 틀입니다. 하지만 그 틀이나 위주의 이기심으로 짜여 있다면 우리가 보는 현상은 일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명의 경물은 칸트의 범주를 양지의 빛으로 닦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저 하늘의 별빛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나의 손과 발을 통해 지상에 구현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행합일의 과학입니다. 칸트가 시공간과 범주를 나눈 이유는 받아들이는 능력과 생각하는 능력을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따로 떼어놓기보다 양지가 현행되는 길목에 놓인 정화해야 할 장치들로 통합해서 보는 것이 훨씬 강력한 실천 철학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